달림의 호수. 글 쿠르트 바우만. 높고 높은 산속 깎아지는 바위 골짜기에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아주 깊고 언제나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다만 골짜기 깊숙한 곳에 호수만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호숫가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석이 흩어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수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왔습니다. 달림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얼음처럼 차가운 이 호수에서 목욕을 한대요. 목욕이 끝나고 달림이 몸을 부르르 떨면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이 아름다운 보석이 된대요. 사람들은 그 호수를 달림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림의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달림의 호수를 찾으러 갔지만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 중에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많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 도시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의 집에 가려면 깊은 숲속과 돌투성이 산길을 꼬박이 하루 밤낮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양치기는 그런 산속 오두막에서 손자인 보르카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길은 완전히 눈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양치기가 나이를 더 먹게 되자 보르카가 양을 돌보게 되었어요. 양치기는 난로 옆에서 불을 쬐며 눈이 녹으면 보르카를 달림의 호수로 데려가야지. 그 빛나는 돌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는 이미 기운이 다 떨어져 보르카를 호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양치기는 세상을 떠나고 호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보르카는 열심히 혼자 양을 돌보았어요. 매일 아침 양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가끔 도시까지 가서 치즈를 팔아 양들에게 먹일 소금을 샀습니다. 숲속의 사과나 나무 딸기로 잼도 만들었죠. 수프에 넣는 버섯은 숲속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들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돌아온 보르카는 양이 한 마리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르카는 서둘러 빵과 치즈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산속 깊숙이 들어가니까 주위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양 울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보르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어요. 까마득한 저 아래쪽에 아름답게 빛나는 호수가 보였어요. 호수 언저리에서 양이 보르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양은 마치 벼룩처럼 조그맣게 보였어요. 보르카는 바위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골짜기 밑에 이르렀을 때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르카의 주변은 눈부시도록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빛나는 돌들이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르카는 돌을 주워서 자루에 담았어요. 이 빛나는 돌을 도시에 내다 팔면 새 담요와 셔츠, 양들에게 먹일 소금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래, 방울도 사야지.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보르카가 혼잣말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물론이지. 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르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은여우가 있었어요. 먹을 걸 좀 줘. 그러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 하고 은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보르카는 자루 속에 빵과 치즈를 모두 은여우에게 주었어요. 은여우는 다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해 뜨기 전에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야 해. 해가 뜨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게 돼.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단 말이야. 자, 나를 따라와요. 보르카는 양을 데리고 은여우 뒤를 따라가서 해 뜨기 전에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보르카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 광장에 천을 펴고 빛나는 돌을 늘어놓고 있을 때였어요. 성에 병정이 와서 보르카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보르카는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왕은 보르카에게 어디서 보석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르카는 양을 잃어버렸던 날에 생긴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호수로 가는 길은 잘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며 보석을 빼앗고 보르카를 뱀이 있는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르카는 왕을 호수로 안내하게 되었어요. 왕과 부하들은 밤중에 성을 나섰습니다. 왕은 호수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가끔 보르카를 말에 태워주었어요. 꼬박이 하루 밤낮을 달려서 마침내 호수가 있는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때마침 달이 떠올라 호수 주위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왕과 부하들은 골짜기로 내려가 정신없이 보석을 주워 모았습니다. 보르카는 은여우의 말이 생각나서 소리쳤어요. 해 뜨기 전에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왕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왕한테 명령하는 거냐? 너나 빨리 돌아가. 보르카는 할 수 없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아침 해가 솟아올랐어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서 왕도 부하들도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왕과 부하들은 무거운 자루를 메고 더듬더듬 바위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왕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달림의 호수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르카는 그 뒤로 딱 한 번 빛나는 돌을 주우러 갔어요. 그리고 양들의 목사리에 돌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어버려도 이젠 소리칠 필요가 없었죠. 목사리에 돌이 반짝반짝 빛이 나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남은 돌은 창가에 늘어놓았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돌은 반짝 빛나서 촛불을 켜지 않아도 나무를 자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짝이 된 은여우가 놀러 올 때도 아주 멀리서도 보르카의 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